지난번 첫 시간에는 이제 삼국지 전략판을 하면서 이제 반드시 익혀야 할 필수적인 A급 전법 10개를 선별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삼국지 전략판 시즌 1에서 티어 덱이라 불리는 강력한 장수 조합과 이제 전법을 함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조합은 이제 도원방이라고 불리는 조합인데요. 왜 도원방이냐면은 도원결의를 맺은 이제 유비, 관우,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도원결의에서 도원이라는 글자가 따와서 도원이고, 이제 유비, 관우, 장비를 써서 병종을 방패병으로 한다 해가지고 도원결의와 방패병이 합쳐져서 도원방 이렇게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합의 핵심은 이제 유비, 관우, 장비인데요. 네, 유비가 주장이고 관우와 장비가 부장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이제 이 조합을 하면 좋은 점이 일단은 촉의 버프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건물 중에 촉 진영 3명이 모였을 때 각 속성을 1%씩 증가시켜주는 이제 건물을 올릴 시 최대 10%씩 올스탯이 오르죠. 올스탯이 오르고 이제 경험치가 10% 더 드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연 시스템으로 도원결이라는 인연이 활성화됩니다. 네, 전투 시작 후 6번째 턴에 아군 전체에게 방어 2회 부여. 네, 방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피해 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무적 상태 2회 부여. 그리고 이제 각 장수의 전법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유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전법은 네, 고유 전법입니다. 네, 세상이 가득 찬 덕이라 하여서 지휘 전법인데, 이건 지휘 전법이라 전투를 할 때마다 무조건 100% 확률로 발동하는 전법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턴마다 아군 2명을 치료, 그리고 일정 확률로 허약을 부여하는데요. 허약은 상대방이 이제 나를 공격할 때 일반 공격을 못하도록 일반 공격을 봉인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스킬이죠. 네, 두 번째 전법으로는 기세등등을 줍니다. 이제 기세등등을 주는 이유는 이제 장비 때문인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장비와의 이제 호환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기세등등만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기세등등도 이제 지휘 전법으로 100% 확률로 발동하는 전법입니다. 두 번째 턴까지 적 2명을 90% 확률로 이제 무장 해제, 즉 일반 공격을 봉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이 주로 돌격기나 아니면은 연격 같이 일반 공격이 2회 발동하는 스킬을 가진 뭐 태사자나 아니면은 뭐 감령 이런 이들을 상대로 할 때 아주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 번째 유비한테 줄 전법은 함진영인데요. 함진영은 병종 스킬로 이제 방패를 든 병사를 함진영으로 진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병종 스킬의 100% 확률로 발동이 되고요. 효과를 보면 아군 전체의 무력과 통솔 스킬을 22 상승시켜줍니다. 22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장수가 10레벨 레벨업 할 때마다 스탯을 찍을 수 있는, 즉 속성을 찍을 수 있는 스탯을 10개 주고, 또 유비 같은 장수를 한 명 더 얻어서 진급을 할 경우에도 속성을 찍을 수 있는 스탯을 10개 주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본다면 이제 무력과 통솔 22 상승은 엄청난 스탯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턴까지 30% 확률로 구급 효과를 주기 때문에 내가 적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30% 확률로 일정 퍼센테이지 치유 효과를 해준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병사 수를 회복한다. 뭐 롤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체력을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병사 수가 중요한 게, 병사 수가 낮아지면 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아무리 1까지 0에 한없이 가까워져도 본인이 가진 이제 주문력이나 아니면 공격력이 데미지가 변하지 않죠. 하지만 이제 삼국지 전략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삼국지나 이제 전쟁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이 거느린 부대의 머리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게 반영된 것 같아서 본인이 통솔하고 있는 이제 부대의 병사 수가 줄어들 경우 자신이 가진 스킬이나 이런 데미지가 강하다 하여도 그게 한없이 낮아집니다. 뭐 가령 내 부대 수가 예를 들어 1만이다. 1만일 때 스킬 하나 써가지고 적한테 1500명의 병사를 학살할 수 있는 데미지를 줬었는데 내 병사가 막 한 명, 두 명 이렇게 돼버리면은 똑같은 스킬을 써도 적 장수가 맞았을 때 데미지가 뭐 병사 한 명에서 10명 죽는 뭐 이런 효과밖에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병사 수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힐 스킬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장수는 이제 관우인데요. 관우도 아주 뛰어난 장수죠. 고유 전법으로는 대륙의 위세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35% 확률로 발동하는 액티브 스킬로서 1턴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측발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5% 확률로 발동을 해서 1턴 준비가 없는 스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 장수를 때리지만 이제 1턴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반 공격 같은 것도 하지 않고 1턴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1턴 준비 기간이 끝나고 다음 턴인 2턴 차례가 되면 이제 적 전체한테 맹공, 그러니까 무기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50% 확률로 허망과 무장 해제를 부여합니다. 이제 허망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스킬 봉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지휘나 뭐 병종, 패시브 이런 100% 확률로 발동하는 스킬은 봉인을 못하고요. 액티브 스킬로 지정된 스킬만 봉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해제를 부여하는데 무장해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공격 불가. 그러니까 적이 이제 스킬밖에 못 쓰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쓰여있진 않지만 관우가 주장이 될 경우에는 50% 확률이 아니라 65% 확률로 허망과 무장 해제를 이제 독립 판정으로 부여하니 네,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전법, 두 번째 전법은 이제 백미를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참고로 이제 지휘 스킬이니까 2번 3법 전법의 이제 순서는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예를 들어 백미가 아니라 뭐 적진 함락이나 이런 걸 넣고 싶으시다. 이러면은 2번, 3번 스킬의 순서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발동할 경우 두 번째 슬롯에 있는 스킬이 먼저 발동되니 주의해 주세요. 또 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백미 대신 적진 함락을 넣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이제 약간 로또성이 짙어지죠. 적진 함락 같은 경우에는 적에게 피해를 주고 또 통솔 스탯과 지력 스탯을 깎아주는데 그게 있으면 적이 약해진 상태로 그 다음 천하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천하무적이 두 번째 슬롯에 들어가 있고 뭐 적진 함락이 세 번째로 들어가 있으면 천하무적이 먼저 데미지가 들어간 다음에 적의 스탯을 깎아버리니까 뭐 좀 피해가 덜 하겠죠. 이렇게 액티브 스킬을 넣을 경우에는 순서도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휘 스킬이나 뭐 패시브나 병종 스킬을 액티브 스킬과 같이 넣을 경우에는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된다. 좀 얘기가 먼 데로 가버렸는데 다시 돌아와서 백미 스킬을 보자면 백미 같은 경우에는 100% 확률로 발동하는 스킬로서 이제 효과를 보면 액티브 전법의 발동률을 12% 올려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관우 같은 경우에는 고유 전법인 대륙의 위세도 35% 확률로 발동을 하고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천하무적이나 적진함락 같은 전법의 경우도 액티브 스킬로 35% 확률로 발동을 하는 이제 낮은 발동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미를 넣어주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스킬이 발동되어서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백미 천하무적, 뭐 백미 적진함락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쓰시고, 나는 좀 로또성이 짙더라도 낮은 확률로 발동하더라도 적을 한 방에 죽여버리고 싶다 이러시면 뭐 예를 들어 적진함락 천하무적을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적과 부딪힐 때마다 이 스킬이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패배를 하는 그런 일이 잦아질 수는 있겠죠. 세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전법은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은 액티브 전법으로 35% 확률로 발동을 합니다. 1턴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요. 1턴의 준비 기간이 끝나고 다음 턴 자기 차례가 왔을 때는 적 전체에게 무기 공격 246%의 데미지를 주는 아주 강력한 스킬입니다. 그리고 시즌2로 가시면 나올 얘기지만 장씨라는 장수를 갈아서 용감한 선봉이라고는 스킬을 얻었을 때 보통 백미를 빼고 용감한 선봉, 천하무적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그렇게 넣으셔도 아주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용감한 선봉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스킬의 데미지를 80% 올려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죠. 네, 다음으로 살펴볼 장수는 마지막 장수인데요. 장비입니다. 네, 장비 같은 경우에 고유전법으로는 연인의 포효를 갖고 있습니다. 2턴과 4턴째에 적 전체에게 확정적인 무기공격 104%의 데미지를 주고요. 그리고 목표가 무장해제 상태 또는 무장해제 상태일 때 이제 통솔이 50%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거든요. 이 고유 전법 때문에 유비에게 기세등등이라는 전법을 준 겁니다. 기세등등을 주게 되면 적 2명의 장수가 90% 확률로 무장해제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면 적이 무장해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고유 전법을 발동해서 적을 때렸을 때 그 무장해제 상태가 된 장수들은 통솔이 50% 감소, 즉 방어력이 50% 깎이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주 장비와 기세 등등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넣으실 전법으로는 이제 낙봉을 추천을 드려요. 시즌 1 때는. 낙봉이란 스킬은 액티브 스킬인데 35% 확률로 발동을 합니다. 랜덤 단일 적군에게 무기 공격 피해 250%를 주고요. 허망이란 효과를 줍니다. 자, 허망이란 효과는 아까도 관우 설명할 때 나왔지만 적의 액티브 스킬을 봉인하는 효과를 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자 마지막 전법인데요. 세 번째 전법으로는 일망타진이라는 전법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망타진은 40% 확률로 발동하는 스킬로서 적 전체에게 무기 피해 100%, 그리고 목표가 무장해제 또는 허망 상태 시에 30% 확률로 공포를 부여합니다. 자, 무장해제 상태 혹은 허망 상태. 허망은 이 낙봉에도 있고 관우의 대륙의 의세에도 붙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우와 장비 그리고 유비가 갖고 있는 기세 등등과의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전법을 주시면 진짜 웬만한 장수들의 조합은 씹어먹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장수 조합은 도원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티어 덱으로 찾아뵐게요.